자, 학습 활동하면 되지. 그지? 본문은 그거 영상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고 보자. 학습 활동 1번. 들어갈게. 1번. 화자가 처한 상황.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읽고 활동을 한번 해보자. 아래 활동을 해보자.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뭐에 대한 얘기? 상황이 어떻게 되냐. 그 상황에 따른 태도가 뭔데. 뭐 이런 거잖아. 쌤 생각에는 태도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왜? 서경별곡의 태도 같은 경우는 이별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별을 거부한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전통적인 여성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따라서 외부 지문 같은 경우는 이별에 대한 수능과 관련되는 것 해서 비교해서 같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야. 그리고 상황적인 부분 같은 경우도 당연히 외부 지문 같이 나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관련되는 시조하고 같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 이별 검색해가지고 다운받아서 봐야 돼. 밑에 괄호 1번. 화자가 처한 상황이나 화자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시어나 식구를 찾고, 그러면 상황, 모습 그걸 찾고 화자가 처한 상황을 설명해보자 라고 나와. 일단 시어와 식구를 한번 볼게. 여의 물은 질산배 버리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별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질산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화자가 여성 화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괴신한데 우러금 존니노이다. 이거는 태도를 드러낸 거지. 사랑만 해주신다면 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 여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이건 태도와 관련성 있는 거.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자는 대동강에서 이별을 하는 거겠네. 이별을 어찌 보면 당한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대동강이라 한 것은 이별의 공간이다. 대동강은 이별의 공간. 그러니까 이건 누가 모르겠냐고. 누구나 당하는 거는 절대 출제하지 않지. 따라서 이별의 공간을 나타내는 것, 약수, 은합물, 기억나? 뭐 하여튼 강과 관련되는 거 있지. 뭐 대동강 뭐 등등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나오면 무조건 이별의 공간이다 라고 보면 되고, 니각시 럼난디 몰라서 이건 모함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별의 근본적 원인. 맞아, 틀려? 이거 아니다. 틀렸다. 화자가 처한 상황, 임과 이별하는 상황. 넘어갑시다. 2번. 이 작품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별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해보자. 일단 세 부분을 뭔가 좀 나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이 뭔가 나눠져 있지. 그건 장이 나눠져 있거든. 그래서 연장체라고도 얘기를 한다. 오케이? 연장체야. 연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1에서 4연, 이별을 거부한다. 생업을 버리고 임을 따라 나선다. 5에서 8, 이별 상황에서도 임에 대한 믿음을 유지한다. 9에서 14, 떠나는 임을 태운 배의 사공을 원망한다. 자, 봐. 1에서 8년 같은 경우 있지. 그 다음 8년? 1에서 8년? 1, 4? 이런 식으로 뭔가 연을 나눠놨구나. 1, 2, 3. 와, 그렇구나. 있잖아. 이건 봐라. 참고 이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봐. 이 출판사 같은 경우는 1에서 14연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는지 1, 4, 1, 4 연이고, 그지? 그 다음에 9에서 14연이잖아. 9에서 14연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해놨거든. 맞지? 그러면 후렴구라고 하는 부분 있지. 후렴구 같은 경우가 연 구분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봐야 돼, 이건. 그래서 분연의 기능을 한다라고 봐야 돼. 이 출판사는. 되겠지? 그리고 5에서 8년 같은 경우 요게 일단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9에서 14년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하다.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5에서 8년 같은 경우가 임에 대한 믿음이거든. 임에 대한 믿음이잖아. 근데 9에서 8년 이 뒷부분 같은 걸 보면, 뒤에 부분 같은 경우 보면 대동강 건너편 꽃을 뭐 그거 나오니까 꺾어오리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그치? 그러니까 그쪽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임에 대한 불안감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닌 거지. 불안감이지, 불안감.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서 정서에 뭔가 좀 뭔데?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각 연마다 이거 전부 다 각 연이다라고 한다면 각 연마다 뭔가 통일적인 뭔가 정서는 아닌 거지. 그지? 그 다음에 9에서 14형 같은 경우가 배의 사공을 원망한다. 배, 뭐 사공을 원망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원망이다라고 하는 감정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뭔가 임에 대한 원망은 아닌 거지. 그지? 그 사공에 대한 원망을 통해서 임에 대한 원망을 간접적으로 뭔가 좀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직접 간접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은 조금만 연습하다 보면 아씨 잠깐만 미안, 이거 뭔가 좀 걸려, 뭔가 좀 찝찝해 뭔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하시다 보면 뭔가 계속 반복적인 뭔가 느낌이 오고 뭐 그럴 거야. 좀 익숙해지기는 하겠지.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쉽게 느껴질 거야. 그러면서 드는 생각 먼저 아니? 쉽게 느껴지는 순간 이거는 내더라도 별로 매력이 없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들 거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솔직히 출제자 입장에서 하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가르치는 강사 같은 경우는 몇 번이나 했겠냐? 몇십 번, 몇백 번을 했겠지.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을 본다면.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내고 싶지 않은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변별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출제할까를 잘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단편적으로 공부해봤자 큰 점수는 올리기 어려울 것이다. 오케이? 확장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쌤 생각에는 중요한 것은 있지, 뭐 정서 태도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고려가요가 나왔기 때문에 고려가요의 특징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암기적인 부분이야. 그 다음에 서술, 뭐 정서나 태도나 이런 거 있지, 정서나 태도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은 차라리 서술형을 대비하는 게 훨씬 더 대비도가 좀 더 높을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뭐 이별과 관련되는 외부 지문, 뭐 다양한 외부 지문 이런 식으로 딱 설정을 하게 되면 깔끔하게 한 3-4문제 정도 나올 것 같다. 자, 괄호 1번 위 두렁형 다링디리라고 하는 거 있지. 후렴구에 대한 거. 예시답을 한번 보자. 이 작품에서 반복하고 있는 식구는 일종의 후렴구인 조은구로 노래의 흥을 돋우는 기능을 한다라고 나오는데, 이번에 1번 같은 경우가 후렴구에 대한 기능인 거잖아.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분위기, 작품 분위기, 시적 분위기를 밝게, 이런 건 아니야. 그제? 이런 건 아니지. 그러니까 뭐랄까, 이런 거에 연관성이 있는 거야. 주제하고 연관성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상한 거 막 덧붙일 거야. 그런 것들 좀 조심하면 돼. 흥을 돋우는 기능을 한다. 맞아. 흥을 돋우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게 조흥구지. 괄호 2번. 이 작품의 주제와 고려가요의 전승 과정을 고려하여, 그럼 주제, 그 다음 전승, 이걸 고려했었을 때 이와 같은 노래가 상하층 모두 유행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자. 있었던 이유를 이야기해보자라고 나오잖아. 상하층 모두 유행했다 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자 라고 하는 거지. 주제하고 전승하는 그 과정에 의해서. 예시답을 한번 볼래? 이별을 만류하는 설득적 노래이자, 이별을 만류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별을 수능하는 거야, 거부하는 거야? 거부한다라는 측면인 거잖아. 이별을 경험한 다수를 위로하는 공감적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건 다 필요 없고, 솔직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험에 낼 만한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인간 본연의 뭔가 정서, 감정을 노래했기 때문에 뭐 주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뭐 이런 것들이 유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야. 중요한 건 없어. 중요한 건 없다. 괄호 3번. 다음은 고려가요의 정석가의 일부이다. 고려가요의 전승 과정을 고려하여 서경별곡과 다음 작품에 동일한 가사가 포함된 이유를 추론하여 말해보자.
그러니까 서경별곡 같은 경우도 이러한 것이 있고 정석가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들어있는데 요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 그치? 요게 바로 뭐냐면 구술노래지. 구술노래. 뭐 민요 뭐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럼 이게 같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문학이기 때문에 구비 문학적인 성격 때문에 같이 드러나는 거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 가사다. 유행한 노래였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통해서 본다면 뭔가 차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 맞지? 차용을 하기도 했다. 인기 있는 것은 차용하기도 했다. 구비문학적 성격, 뭐 적층적 성격 이런 것들도 같이 다 되겠지. 그래서 예시답안 노래가 구비전승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며 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거를 딱 잘라서 말을 못할 것 같아. 서로 구비전승되면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면서 뭔가 첨가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면서 개작되어 가지고 넣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인간 뭔가 경우의 수가 이렇게 뭔가 지금 두 가지로 지금 나오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거는 구비문학적 성격에서 구비문학적 성격하고 연계하는 게 가장 맞아요. 알겠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 정석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석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 정석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술 노래와 관련되어 가지고 구비문학적 성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제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는 요게 1번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정석가 있지. 정석가라고 하는 거 전문을 깔 수도 있어. 그러면서 비교, 대조하는 문제가 출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그러면 정석가 같은 이런 문제를 대비를 할 것 같으면 정석가는 뭐? 공부해줘야 돼. 전문을 공부해줘야 돼. 어? 그랬을 때 정석가 같은 경우가 얘는 뭔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을 함으로써 이별을 거부하거든. 그러니까 태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도 있지. 거부하는 태도. 근데 상황적으로 본다면 뭐 표현법적으로 본다면 불가능한 상황 설정으로 하면서 이별을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점도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반어법도 있어. 그 다음에 역설법도 있어. 반어와 역설 이런 것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뭐 정석과 전문을 공부해야 돼. 해야 돼. 자, 그 다음 괄호 4번 한번 보자. 다음은 서경별곡의 일부가 한역되어 전하는 고려시대의 자료이다. 보통 한역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데? 한역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기록된다라고 하는 게 한역이거든. 그럼 서경별곡의 일부가 한자로 기록되어서 전하는 고려시대의 자료이다라고 나오잖아. 다음 보자. 다음 자료와 서경별곡을 비교하여 우리말 노래가 한글로 기록되어 전하는 의를 이야기해 보자. 우리말 노래가 한글로 기록되어서 전해져 내려온다고? 이 한글로 기록되어 전해져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고려 가요가 어디로? 궁중음악으로 편입될 때 국문으로 기록되는 거잖아. 이때 이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보자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것은 본문 화면 읽어볼게. 바위뚜레 구슬이 떨어질지라도 꿰미실은 등등 이거 뭐 안 읽어도 되겠다. 그냥 이거는 왼쪽에 보면은 이거는 한자로 되어 있지.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면은 한글로 되어 있잖아, 그지? 번역한 거야, 그냥. 응? 그러니까 원문 같은 경우는 뭔데? 한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예시답안 같은 경우는 예시답안은 고려시대의 노래 가사가 비교적 원래의 모습대로 전승되고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고려시대에 불린 민요의 노래말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궁중음악에서 국문으로 기록되어 가지고 전해져 내려오니까 가사가 비교적 원래의 모습대로 전승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고려 시대에 불린 그러한 노래의 노랫말을 확인할 수 있다. 끝. 네?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내가 중요하다고 할 건데 별로 그닥 3번 큰 3번 보자. 쌤이 지금까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서 뭔가 좀 고른다라고 한다면 후렴구, 정석가, 요게 고려가요의 특징을 연계해서 출제할 만한 구간들. 오케이? 그리고 큰 3번. 3번 같은 경우는 3번은 경기체가거든. 경기체가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별표입니다. 근데 내가 얘기를 해줄게. 경기체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걸 낸 이유는 내용 안 물어, 형식 물어, 묻는다고. 그러니까 경기체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고려가요라고 하는 것이잖아. 고려가요. 그러면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니겠냐고. 이 공통점 같은 경우가 3분 후야. 3음보 분절체. 분절체다라고 하는 것은 연장체, 연이 나눠져 있다. 후렴구. 요건 공통점이거든. 세 가지. 근데 이 차이점이 있지. 차이점 같은 경우는 작자층이 좀 차이가 있어. 얘는 신진사대부야. 그 당대의 귀족층이지. 근데 얘는 평민이잖아. 오케이? 이거는 작자층이 좀 차이가 있어. 근데 또 차이점도 있거든. 뭐 차이점 고르라고 하면은 엄청 많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한자어들이 굉장히 많이 쓰였거든. 한자어 사용이 좀 많다.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구체적인 사물을 좀 나열을 해요. 나열. 근데 이 사물들 자체가 지워버릴게. 사물들 자체가 말이야 귀족들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물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귀족만 할 수 있는 뭔가 사물들을 뭔가 나열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사문보를 지키고 있단 말이지. 그럼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뭔 의미 있을까? 과시적이야. 과시적인 성격이 있는 거야. 그리고 잘 봐. 후렴구가 있거든. 후렴구 같은 경우는 얘는 분연의 기능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3, 분, 후 요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 분연의 기능이 있는데 근데 이 후렴구는 해석을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얘는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 두어렁정 두렁정 다랭들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해석 자체를 안 한단 말이야. 즉 의미가 없다고. 의미적으로는 없다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시의 내용하고도 연관성이 있어. 그리고 이 경기치가 같은 경우는 잘 봐. 얘는 교술갈래다. 즉 서정갈래가 아니야. 근데 이 고려가요 같은 경우는 서정갈래거든. 갈래로 본다면 서정갈래야. 그럼 여기서는 잘 봐. 여기서 의미가 있다라고 나오잖아. 해석을 한다라고 나오잖아. 후렴구가. 뭐라고 나오냐면 위, 경기, 어떠, 하, 리 있고 이렇게 나와. 요 후렴구가 다 들어가 있어서 경기체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후렴구거든. 후렴구. 이 후렴구를 보면 위, 경치 또는 광경 어떠십니까? 이런 거야. 어떠십니까? 이런 의도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건 서리법이지. 이 광경 자체가 플러스 광경이 될 것이고 귀족들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사물들 이런 것들을 나열한 거지. 그러니까 과시적인 것도 되는 거지. 이것 때문에 이 경치 때문에 이 광경 때문에 경기체가라는 말을 쓰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거기 있는 현대풀이 이거는 크게 볼 건 없어. 뭐만 좀 보면 돼. 네모박스에 현대어풀이에서 맨 마지막에 열람하는 광경 어떠합니까? 라고 하는 거 그것만 좀 체크하면 돼. 후렴구가 이것도 있지만 위 영남 경기 어떠하리꼬 이런 식으로도 나오기도 하거든. 어쨌든 경기 어떠하리꼬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 요 사이에 뭔가 좀 들어가 있는 것도 있다. 요렇게. 그러면 음보로 본다면 삼음보인지 알겠지. 그럼 바로 갑시다. 괄호 1번. 다음을 참고하여 한림별곡 각장 소재들의 속성을 파악해보고 2장을 중심으로 소재를 드러내는 표현 방식을 한번 생각해보자. 한림별곡은 제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장의 소재는 고려시대에 뛰어난 능력을 보인 문인들의 한문학 약식들, 문인들이 읽었던 책들, 붓, 술, 악기들, 그네 띄는 광경 등등이다. 예시답안 2장은 문인들이 읽었던 책들을 나열하고 사물을 나열하고 있지. 사물을 열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몇 음보라고? 3음보라고. 연이 나눠져 있다고. 후렴구도 있다고. 그래서 괄호 2번. 다음 구절에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여 말해보자. 위 주조처 내 외은 경기 어떠하리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경기 어떠하리 있고 뭐 경기 어떠하리 있고 그것만 체크하면 돼. 그건 뭔데? 그 자부심인 거야. 후렴 꾸면서 자부심인 거야. 됐지? 괄호 3번. 내용과 표현 방식을 중심으로 한림별곡과 서경별곡의 차이점을 비교해보자라고 나오지. 괄호 3번이 이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거네. 괄호 3번이 중요하네. 내용적인 거 한번 볼래? 한림별곡. 사물을 열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열거한 사물과 관련하여 그 분야의 정통한 화자의 자부심을 드러낸다. 근데 서경별곡은 임과의 이별 상황을 보여주며
이별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는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별에 대한 정한, 이별로 인한 정한, 뭐 이런 거. 표현 중요하다. 별표. 내용적인 것은 당연히 알 거고 당연히 다른 거지. 근데 표현적인 부분을 잘 봐야 돼. 장별 구성이라고 하는 게 뭔데? 분연이 있다라는 얘기야. 몇 장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장별 구성 같은 말이다. 사물 열거 위경계 어따 있고 한자어 사용 이잖아. 그지? 그럼 장별이고 일단 특징을 본다면 사물 열거 후렴구 한자어 사용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맞지? 근데 서경별곡 같은 경우는 뭐야? 장별 배행이라고 나오지 장별 구성이라고 나오지 연이 나눠져 있는 거야. 후렴구 우리말 사용 후렴구 있어? 있어. 근데 우리말 사용이래. 그럼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겠냐? 이거 공통점 후렴구 공통점이야. 근데 여기에는 사문보가 빠졌어 지금. 그래야 여기도 사문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공통점으로 잡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됐지? 끝. 여기까지 갑시다.